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는 순간일 텐데요. 오늘은 건국대 수리논술, 인문논술 학생부 교과 종합의 수시 모집 요강의 핵심 내용 분석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 보시면 건국대는 올해 수리논술에서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대 수리논술은 논술이 100%로 봅니다.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 대학이고요. 수능 최저는 두 개합 5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에 한국사 5등급 이내고, 수의에는 3합 4에 과학 반영 시에 상위 한 과목 역시 한국사 5등급 이내인데, 건대는 수리논술이나 인문논술 공이 수능 전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특히 건대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해야 되고, 과학도 두 과목을 무조건 수능 최저 충족과 상관없이 응시해야 되는 몇 안 되는 대학이에요. 시험 정보는 논술고사는 11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와 5시 40분에 자연계열은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이 속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범위는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뿐인데 올해 기하가 처음으로 시험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건대가 일부러 기하를 넣었다는 건 기하를 내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시험 문제는 작년만 바뀌면서 5문제가 출제됐는데 올해는 4문제로 줄었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요. 이번에 건국대에서 발표한 건대 논술 가이드북을 보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를 5문제에서 4문제로 줄였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답안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는 뜻이니까 올해 4문제로 줄이면서 답안 작성에 시간 여유를 더 줬다라는 거고, 건대 측은 이게 입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기하가 출제 범위로 들어갔잖아요. 동국대나 홍익대, 우리 소위 말하면 건동홍이라고 하는 이 라인의 대학들이 전부 다 기하를 넣고 있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 활용이라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기하의 문제를 내는데요. 그 기하 문제의 계산력 자체가 엄청 어려운 기하적인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기하의 벡터나 2차 곡선이나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알면 되는데, 건대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기하의 문제를 여기 약간 청록색 계열로 여기 쓰여져 있는 게 기하를 출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기하를 뺐다가 이번에 다시 안 되겠으니까 넣은 거예요. 이 말은 요 정도 수준의 기하를 출제할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건대 시험 준비를 한다면 확통 기하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건국대 입결을 살펴보니까요, 경쟁률이 보통 45대 1 정도쯤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건대는 수능 최저가 일반 자연계열 기준으로 2개합 5죠. 최저 충족률은 65% 정도 되고, 건대만 보자면 경희대보다 최저 충족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대 수리논술에 대한 내용은 마칠 건데, 작년 기출분석과 올해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른편 상단을 클릭해 보시면 심층 분석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건대 인문논술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건대 인문논술은 인문사의 1과 인문사의 2로 나누어지는데, 인문사의 1은 이렇게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이고요. 인문논술을 보는 거고, 인문사의 2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약간 수학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런 학과들은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건대 인문논술도 마찬가지로 논술 100으로 내신을 보지 않고요. 수능 최저가 2개합 5에 탐구를 반영할 때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한국사 5등급 이내라는 공통 조건이 있고, 건대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수능 전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고, 탐구도 2과목을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됩니다. 시험 정보는 건대 인문계열은 11월 18일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시작합니다. 수능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일찍 시작하고요. 시험 범위는 국어, 사회, 수학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인문사의 1은 2문제를 출제하고요. 인문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이용해서 출제하고, 인문사의 2는 4문제를 출제하고 이 안에 수학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논술이 있는 대학의 인문계열이 대체로 자연계열보다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인문계열이 모집 인원이 더
적은 이유 때문이죠. 건국대 인문계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건국대 학생부 교과랑 종합의 수시 모집 요강 핵심 내용 설명할 건데요. 건국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죠. 먼저 KU 지역 균형 보시면 지원 자격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고 5학기 이상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 제한은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겠네요. 전형 방법은 교과 70에 서류 30%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서류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항목만 서류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 안에서 학업 역량이 20%, 진로 역량이 10% 반영을 하는데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요. 국수, 영과, 사한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 정량평가로 평균을 계산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그렇게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라는 건 숫자로 점수 계산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평가를 한다는 뜻이고 졸업자는 전 학기를 반영하고요. 등급 점수는 1등급을 10점으로 2등급은 9.97, 9.94, 9.9 비교적 점수 차가 많지는 않네요. 여러분의 과목을 이렇게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서 이걸로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건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괄 전형이니까 여러분이 원서 접수하고 학교에 추천서 입력해달라고만 말씀드리고 나면 합격을 기다리면 되겠고 건대 학종의 KU 자기추천 전형은 졸업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가 100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이 30% 반영을 하는데 수능 최저 없고 제출 서류는 학생부만 내면 됩니다. 서류나 면접의 평가 방법은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30% 반영을 하고 면접에서도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이 30% 반영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내용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죠? 제가 설명드리는 수시 모집 요강의 핵심 내용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지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서류평가는 A 플러스부터 D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면접은 개인당 10분의 면접관 2인이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면접평가의 등급은 A 플러스 A, B, C, D 이 순으로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건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요 대략 10대 1 내외 정도 되고 등급컷은 2점대 극초반 또는 1.9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건대 학종은 경쟁률이나 내신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종이 경쟁률이 그래도 더 높고 인기학과일수록 경쟁률이 20대 1, 30대 1까지 치솟는 학과도 더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국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